뉴시스예요. 뉴시스. 2026년 1월 17일자 기사. 국제법 동맹 무시한 희무정치 노골적 돈벌주의. 트럼프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가 출발하자마자 각종 행정명을 쏟아내며 기존 미국 국내외 정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바꿔도 많이 바꿨죠. 희무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흔들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듯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은 오직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서만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건 만화무인격이에요. 그는 국제적 사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가지 있다. 바로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내 생각만이 날 막을 수 있는 유일하다. 지가 신이 됐네요. 유일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필요 없다. 나를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고 나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베네수엘라 공수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이성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 등 미국 우선주의 관련해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베네스, 그린란드, 쿠바, 콜롬비아 등 서방구 패권 노고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마약 밀수 관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외국 영토에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과의 정상을 앞서간 데 대해서는 영토 보존과 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제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부 트럼프가 노리는 땅들은 전부 석유라든지 히토리라든지 지하 광산이 많이 있고 또 거기를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나 중국이 갖다가 노리는 그런 자리죠. 베네수엘라 공격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 등 서방구에서 미국 패권을 과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쿠바를 겨냥해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변, 그린란드 주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중국하고 러시아 쪽이 입맛을 다시니까 이쪽으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먹기 전에 내가 먹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와 자금이 더 이상 쿠바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쿠바에 너무 늦기 전에 협상을 강력히 공고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지난 4일 중남미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를 겨냥한 군사작전 구상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목표물이 그린란드라는 점을 분명했다. 이건 러시아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이 지구촌의 강대국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 이 세력 싸움을 하면서 서로 힘으로 약자를 지금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데 이 푸틴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 중에서 제일 질이 나쁜 사람이 나는 트럼프라고 생각해요. 좀 보세요. 그 다음에 트럼프 푸틴이고 그 다음 시진핑은 그래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대만이라든지 중국은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니까 그건 통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 트럼프라든지 푸틴, 미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남의 땅을 차지하려는 것은 국제법을 다 뒤집어 엎고 자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제법. 자기가 필요하면 다 지 것이에요. 이게. 힘의 논리로서 약국을 가지고 짓밟는, 빼앗는, 침략하고 찬탈하는 이건 강도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지가 선택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나토를 버릴 가능성을 열었다. 지금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그 그린란드를 먹겠다면 같은 나토 회원국 중에 같은 동맹들을 갖다가 먹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토가 이쪽에 오면은 지금 그린란드에는 뭐 독일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주변국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린란드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행보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른바 던노주의다. 던노주의는 몰로주의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 붙인 신몰로주의로 뜻한다. 서방구 장악에 집중하는 일본은 미국의 신고립주의다. 다 미국을 싫어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미국 기업의 쿠팡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뭐 11년 동안을 엄청난 돈을 쓸어 모으면서 한국인의 그 중간 그 상인들한테는 많이 벌면 많이 손해를 보게끔 그런 구조를 해놓고, 이 배송하는 사람들한테는 배송하다가 그 죽으면은 과로사로 죽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화장실 가면서 쉬는 모습이나 담배 피면서 쉬는 모습만 사진 찍어주고 과로하게 노동하는 건 절대 그 필름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람 과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느라고. 세계 질서 선구자자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 역할을 해온 미국 국제법 경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제재를 부과한 자유주의 진영의 도덕성에 타결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더 이상 지구촌의 리더로 남은 나라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을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릴 거예요.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는 그러면서 중국한테는 대만 먹지 마라.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가해자인 러시아 편을 들고 피해자인 우크라를 더 오히려 푸틴한테 아직 뺏기지 않는 땅까지도 푸틴한테 줘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유엔 의원도 무시해 세계 질서 힘으로 재편.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만들면 이따위 짓 한다는 거죠. 세계 질서를 힘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제국 탈퇴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세계 지도자적인 국가 미국이 이렇게 국제 깡패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유엔 가구 35개 등 66개 국제기구에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러면서 무슨 미국 기업인 쿠팡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보를 전부 다 팔아먹었어요. 33만 개의 명의 정보를 팔아먹고는 3,000개밖에 안 팔아먹었다. 누출 안 시켰다. 그렇게 거짓말 치자는 축소시켜가지고. 그리고 160억 달러를 60억인지 뭔지를 달러를 갖다가 뿌려서 로비를 했어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한국의 관세 가니까 바로 왜 우리 기업 쿠팡한테는 이렇게 미국의 기업한테는 이렇게 불이익을 주냐는 식으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걸 했냐. 그럼 우리 한국의 기업이 그러면 미국 가서 그러면 지그들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시민들의 그 사람의 정보를 전부 팔아먹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가루싸로 죽어도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밑에 사람들이 전부 쿠팡 밑에서 그 사람들은 피를 빨아먹었잖아요. 쿠팡이. 그 밑에서 있던 소상공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이런 행포를 하면서 11년 동안을 한국에서 돈을 그렇게 벌어가면서 한국에 여러 가지 그 쿠팡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당했죠.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다 벌어서 다 적자가 나고 많이 벌면 많이
피해가 오고 적게 물면 적게 피해가 오고 이런 식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런 유엔 의회도 무시하고 세계 질서 힘으로 찍어 누리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 자기한테 뭐 걸리적거린 것은 국제기구도 다 단호하게 다 탈퇴해버리고 미국이 지금 개판이에요. 뭐 666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부터 자신이 정책 노선과 맞지 않는 국제기구들에 탈퇴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2기 출범 이후에 유엔에 대한민국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 유엔에 대한 미국 지원 자금을 대폭 삭감하려는 기조를 이어왔다. 미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뭐 세계 공헌하고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미국 돈이 나가는 것을 전부 막아버려요.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상황하고 전혀 달라진 거죠. 그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 유엔 인권 이사에 참여를 중단했고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UNRWA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유네스코에도 탈퇴했고 취임 직후 세계보건기구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계획을 발표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이 돈 나갈 곳은 전부 다 탈퇴했다는 거예요. 트럼프식 일방주의의 미국 의회가 견제에 나섰다. 연방상원은 지난 8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의 본회의의 상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의 대통령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연방상원은 또 보기에도 자기 국가에도 보기에 국회에서도 이게 너무했다 하는 거죠. 미국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깡패가 지금 휘두르고 있죠 이게.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미국 대베네수엘라 추가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결의안의 골자다. 그래서 미국이 훌륭한 나라란 거예요. 연방상원에서 트럼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전쟁 권한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제2차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의회 명시적 승인 없이 미국 베네수엘라 추가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결의안 골자다. 그래서 미국이 대단한 나라란 거예요. 법안은 척 슈머 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과 3명의 공화당 랜드 폴 켄터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폴 상원의원을 포함해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주, 수정 콜린스 메인, 조시 홀린 미주리, 로드 영 상원의원 인디애나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의원 5명이 힘을 실었다. 자기 나라 보기에도 트럼프가 했던 건 지금까지 미국이 보였던 태도가 아니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공화당은 미국을 위해서 싸우고 방어할 우리 권한을 박탈하려 시도하는 민주당과 함께 표결한 상원들을 부끄럽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이 일일이 호명하며 다시는 공직에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들도 그린란드를 비롯해 나토 영토 점령하거나 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3일 날 발의했다. 머리가 박힌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트럼프가 미친 짓 못하도록 이렇게 남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병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미국 상원 의원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법안은 의회가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한번 전부 따라서 해버리고 이런데 이런 국회가 뭐 여당이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야당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법안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국방부와 국무부가 나토 행국 영토를 봉쇄, 범정, 병합, 군사작전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잔 샤인 뉴햄프셔 상원 외교위원회 미주관 간사 머코스키 상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초당적 조처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트럼프를 막자는 거죠. 미국 상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외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도 관심사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외교 현안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자체 미국의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구축해온 미국 우선주의 운동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대순도 미국이 끼지 않겠다 해놓고는 막 전쟁에 다 중심에 서 있잖아요. 미국이. 정통적인 지지층은 마가 진영은 미국 해외 군사 개입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공화당 내선 중간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인 데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뭐 남은 전쟁 막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전쟁에 개입하고 들어가서 지가 폭탄 쏘고 난리 쳤잖아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늘 뉴시스 국제법 통행 무시한 힘의 정치 노골적 돈벌주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